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5가지 사례 중에서 일간이 병정화일 때 인성에 해당되는 간목, 을목이 희용신에 해당되는 이 무토, 기토를 극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묘월이나 사오미월에서 병정화가 힘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용신이 수금입니다. 그렇다면은 한신은 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한신인 오행이 목이 토를 극할 때는 극을 하고자 하는 그 무기토는 매우 강한 기구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묘월의 사오미월의 목에 해당되는 이 인성에 해당되는 이 한신이 이 목극토해서 이 인성이 이 식상을 극하는 이런 경우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위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의 정화가 수금이 중화용신인데 사주에서는 월간과 시간의 기토, 식신이 매우 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묘월의 을목이 연간에서 목극토 하느냐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용신이 수금이 된다는 것은 화와 토가 기구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구신이라는 것은 매우 강한 오행작용을 한다는 의미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는 한신은 어정쩡한 입장에서 용신도 아니고 희신도 아닌 작용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거의 이 기구신과 같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한신입니다. 그래서 묘월의 을목이 더 강하냐 아니면은 희용기구함을 정해주고 난 다음에 용신을 극하는 기신에 해당되는 이 식신기토가 더 강하냐는 최용의 논리로 봐야 할 것입니다. 채로 본다면은 모광지절에 목을 당할 오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으로 본다면은 희용신과 기구신이 정해지고 한신이 정해진다면은 한신은 그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작용을 하는 기구신을 결코 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두고 인성이 식신을 극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채만 알고 용은 모르는 모순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신인 묘목이 나란히 2개가 있는데 모광지절에 목이 묘유충을 해서 유금이 목극금을 당한다는 논리도 역시 채만 알고 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묘유충의 작용은 사주의 중화작용을 하는 유금이 한신이기는 하나 묘목의 가까이서 묘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목극금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무관사주로 관이 전혀 없습니다. 식신은 매우 발달되어 있고 재성은 있지만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용신과 희신이 없고 허약합니다. 용신이 없고 희신조차도 허약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주에서 용신이 없는 희신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분은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저기 식당 일을 하다가 몸도 성치 않고 신체 조건도 여성으로서는 아주 약간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정도, 거처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비록 무기명으로 이렇게 사주를 통변하지만은 이분도 엄연히 이 세상 동시대에 살아가는 분인데 이런 사주 사례를 두고 설명을 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운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이상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은 팔자에 순응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줄곧 생각하곤 합니다. 그 일반 우리가 도를 닦지 않은 한 주어진 팔자에 순응해서 산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간히 강의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사주 명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느 정도의 그릇을 갖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명리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강한 자기애가 있고 또 자기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하다 보니까 자기 그릇을 크게 보고자 하고 또 자기 사주가 안 좋다거나 운이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인 방어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만 팔자에 순응할 수 있고 다만 어느 정도 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를 가진다면 그래도 주어진 팔자보다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명리학자는 모름지기 운만 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길을 안내하는 자가 바로 명리학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은 4월의 병화입니다. 역시 수금이 중화용신인데 1점 수금이 사주 안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은 일용직으로 살다가 자기의 삶을 한탄하면서 술을 마시고 음독 자살을 하신 분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4월에 기토 상관이 매우 강합니다. 여기서도 간목이라는 두 글자가 바로 편인인데 이 간목이 기토를 합거하느냐,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4월에 기토가 이렇게 강한데 간목이 주도적으로 기토를 합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선 명조보다 이 이야기는 훨씬 쉬울 거라고 보입니다. 여름에 간목이 한신이기 때문에 이 한신은 용신과 만약에 합을 한다면 용신의 중화작용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합을 하고자 하는 글자가 오히려 더 힘이 센 기토 상관입니다. 그러면은 한신이 오히려 기토한테 끄달려 가게 마련입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강한 감성작용을 하고 중화를 깨트릴 수 있는 오행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간목이 잡아준다면은 이것이 사주의 중화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기토가 간목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속칭 날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인 간목이 오히려 기토의 지나친 감성작용을 막아준다고 한다면 이 간목은 좋은 작용을 했느냐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일점 수기가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간목 한신이 기토가 날뛰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한신의 문제는 언어로 명확하게 단정 짓다 보면은
말에 장난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정해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공부에서 묘월이나 사오미월의 목은 일간이 병정화일 경우에 인성에 해당됩니다. 이 인성이 식상을 극한다는 구도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극을 당하는 식상이 반드시 희용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묘월이나 사오미월의 병정화 사주에서는 무토나 기토가 희신과 용신이 되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번째 오늘 공부에서는 일간이 병정화 사주인데 묘월이나 사오미월인 경우에는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용신인 또는 희신인 식신상관을 극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같이 확인해 보는 공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기토 사주에서 병정화 인성이 경신금 식상을 극하는 경우의 수를 갖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